안녕하세요. 이게 그 MBN 현장 르포 게시판에 그 제 이제 방송 그 나간 거를 보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니 그 게시판에 글을 달았더라고요. 민원녀 그 하승우라는 사람이 올렸어요. 9월 23일 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저 민원을 거시는 분은 자기와 동네를 위하여 민원을 넣으신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정신적 피를 보게 됩니다. 물론 법 다 지키면서 사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나 그런 사업체들 별로 없습니다. 음식점, PC방, 편의점 등등 환경위생, 교통주차 걸려고 하면 100% 완벽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완벽히 법을 지킨다고 해도 민원을 받는 곳은 관련 공무원이 반드시 나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공무원들인 행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를 취할 수 있으므로 나올 때마다 영업에 방해가 생깁니다. 저도 아침부터 술 먹고 시비 거는 민원인 마을 이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좋으려고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은 친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변호사 찾아가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제가 죽이고 죽는 거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민원 발생하면 한두 번 방문해보고 문제 없으면 공무원도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지금 제 방송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소음에 내 이제 생활했고 내가 솔직히 내가 이제 공부가 꿈이었잖아요. 그건 꿈이었어요. 근데 평생 꿈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이거를 좀 꿈을 이제 성취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소음 때문에 방해가 돼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이제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도 밟히고 지금 제 그 삶의 평화도 지금 밟혔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 방송에서 뭐 건축 소장 놈 새끼가 뭐 자기가 뭐 3천만 원을 피해를 봤다고? 근데 3천만 원 피해 보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걔는 피해를 안 봤어. 안 보고 지금 저한테 지금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3천만 원 피해를 봤으면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제 500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00을 지고 2,500만 그럼 500만 손해 보면 되지 왜 3천만 원을 손해를 봐요? 나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것처럼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방송에서 2번이나 3천만 원 손해 봤다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더라고. 사람들은 돈 하면 깜빡 죽잖아요. 어머 돈을 저렇게 피해를 봤어. 돈을 저렇게 막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MBN 방송은 지금 내가 불렀는지 아니면 나를 보고 왔대요. 물론 이제 내가 오케이를 했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 찍어야 되는데 저쪽 입장을 위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민원을 찾아 헤맨다고? 저는 관악구에 정책 모니터단을 하고 그 관악구 환경감시단을 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너무 이제 사람이 페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좀 그래도 가끔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유종필 전 구청장님 이제 저희 트위터로 이제 모니터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한 1년은 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해? 이거는 나하고의 약속도 안 지키고 남하고도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남하고도 약속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우수다원원으로 이제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감시단은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자전거 막 도로하고 활성화했잖아요. 제가 그때 사실은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생활용으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가까운 거리 좀 뭐 솔직히 서울역 아니면 뭐 그 이촌 그 이태원 거기까지도 하고 이제 합정 지나서 홍대까지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이제 뭐 그 홍대 그쪽에는 이제 그 봉사하러 갔었어. 이제 애기들 그 신생아 동방사회복지회라고 거기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이제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이태원도 이제 봉사하는데 거기는 밥차 봉사하는데 그 모임을 거기서 이태원에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그 봉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갔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무슨 볼일을 보러 갈 때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이제 그 너무 막 먼지가 심한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 저는 생활용으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만 갈 수 없잖아요. 이제 도로 그냥 차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은 차도에서 타고 이제 여의도에서 타고 이렇게 대방동 넘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을 탁 막더니 야 너 죽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서울시에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전거도 타면 차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대접받지 못한 차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그 자전거 타면 이제 무서운 거는 둘째 치고 이게 막 너무 먼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시골 액비 그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대체 뭐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환경하는 사람들은 뭘 하길래 이 모양이 없고 점점 더 나빠지냐. 솔직히 여기 관악구가 관악산도 있고 저 좀 저기 그 깨끗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밖에만 나가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미세먼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여기 눈썹에 막 그 뭐지 그 미세먼지가 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관악구청하고 서울대하고 시민환경대학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해요. 돈 안 들어가니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5만 원을 이제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5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환경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솔직히 이게 점점 환경이 나빠지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냐. 그리고 서울대도 솔직히 그 주말에 그냥 오물을 막 도림천으로 흘리는 걸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감시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모니터단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자주 활동을 못 해요. 이제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부하면서는 이제 더 이제 사실은 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좀 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시험이 그 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정책 모니터단 게시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급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 바로 사진 찍어서 이제 제가 원래 트위터 단원이었는데 이제 트위터를 그 구청에서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뭐 게시판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하는 게 그 많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제 학교 갈 때 집에서 신림역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 그 신림역 근처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무법 쓰레기 투기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너무 있고 그 이제 띠녹지에 항상 담배꽁초가 천지야.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없는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는 게 방통대는 출석 수업하고 특강이 있을 때 가지 안 가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예전에 스터디를 갈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좀 깨끗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 2달에 뭐 나가나? 저 한쪽 눈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마다 막 더러운 거예요. 막 그 띠녹지도 막 담배꽁초 천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괜히 공원녹지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 정책 모니터단에 하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이제 내가 모니터 다니니까 이제 뭐 그 쓰레기 감시 카메라를 달았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뭐가 일이 있어서 이제 조카 이제 이거 모기장을 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손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하고 어제 막 며칠째 지금 모기 때문에 지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CCTV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놨어. 또 그 자리에다가. 진짜 그거 뭐 CCTV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주 막 쌓아놨어. 근데 제가 이제 조카 바래다 주는데 그 이제 저기 뭐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왔어요. 참 아니 내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분이 풀어졌네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MBN 그 이제 그 게시판을 보고 그 방송 내용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갔잖아요. 뭐 민호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여자고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그 저기에서 근데 아무튼 이 건축 관악구하고 그 건축이 내 꿈과 내 삶의 평화를 짓밟았어요. 그거는 엄연히 헌법 35조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는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제가 지금 이제 생활법률이라고 이 방통대 그 3학년 2학기 생활법률이라는 그 교양 과목에서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제물이라서 조금 이제 과제물 부분만 하고 있어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어요. 이제 한강 반이 남았어. 너무 속상해 진짜. 이게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게 원래는 방학 때 예습을 하고 저기 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예습을 못했어. 그 바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좀 집중도 안 돼. 솔직히 오늘 새벽에도 뭔가 이렇게 무슨 게 쎄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왠지 또 오늘부터 공사 소음에 시달려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한참 지났는데 그리고 보니까 누가 이제 아마 뭘 좀 저기 이제 건드렸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공사 소음에. 동일한 근로조건에 관해 여러 규범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취업 규칙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노사자치규범 중에는 단체협약이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로조건에서 뭐 그 근로기준법에는 그러면 헌법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헌법이 최고법이잖아요. 최상위법이니까 이 최상위 헌법에 그 입에 저기 다를 때는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헌법 7조를 애매하게 자기네들 그 신분보장과 정년보장을 신분보장을 정년보장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그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자기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 그 공무원은 그 헌법 7조를 교묘하게 바꿔서 이용해 먹잖아요. 헌법 35조는 완전히 깡그리 무쇠. 공무원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 뭐지? 너무 포괄적이래요. 일단은 쾌적한 환경이 못 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범죄자가 됐잖아요. 특수법범이 됐잖아. 그러면 엄격하게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법을 따라야지. 건축법이. 근데 왜 안 따르냐고. 뭐 포괄적이라고 하면서 왜 무시를 하냐고. 아무튼 제가 이제는 그 방송 출연해서 학을 띄었어요. 제가 13년도에 화풀이를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솔직히 민원 때문에 화풀이를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 애비 민원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화병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꾸 뭐가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 그 참에 화풀이라는 프로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긴장도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방송은 나가려면 뭐 이렇게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액비 그거를 찍어준다고 해서 저는 이제 솔직히 내심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작년에 인사이드 속보이는 TV 인사이드가 왔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뭐 그걸 보고 왔는지 내가 아니면 다른데 저기 그 한데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MBN은 이거는 X예요. X 이거는 완전히 저질이야. 저질도 그런 상저질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내가
나를 찾아왔으면 내 입장에서 내보내야지 어떻게 반대 입장을 내보내고 나를 두 번을 죽이냐고요. MBN은 이걸 반드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찍자고 했는데 무슨 중립을 지킨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무슨 그 훈련소 갔을 때도 무슨 소통을 얘기하는데 주고받는 게 소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받는 게 소통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내가 여기 공사 현장 처음에는 얘기할 때 공사 현장 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거죠. 뭐 어디 가서 사격도 하겠다, 뭐다 하겠다, 뭐다 막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몇 번 엎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엎지 못한 게 좀 제 불찰인 것 같아요. 뭐 엎으면 뭐 1억 5천을 위약금을 냈는데 그건 그 개 사정인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피해만 보고 살아. 그게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정신과 신경정신과 아닌가 나보고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물론 그게 내 성격에 단호하지 못하고 그 판단력에 처음에 왔을 때 그 판단력을 잘 실행하지 못하는 전 재불찰도 있는 거죠. 항상 저는 제 탓이에요. 미쳐버려 진짜. 아무튼 오늘은 이제 끊겠습니다.